네, 정치 여담 오늘도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 SBS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전에 조금 전에 주요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그동안의 인도적 지원에 국한해 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바뀌는 것이고, 또 국제 관계, 또 러시아와의 관계, 국익 차원에서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의견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위원장께 한번 여쭐까요? 사실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원래 해외 순방을 가기 전에는 그 나라에 있는 그 통신사라든가 네. 뭐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민감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그동안에 계속 그 좀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를 했지만 무기 지원을 요구했죠. 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뭐 그 러시아와의 무역이라든가 우리 현지에 나가 있는 어떤 기업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는데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그 안에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모든 정보가 아마 대통령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겠죠. 러시아의 관계라든가 우크라이나의 관계라든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어떠한 저런 말씀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그것을 뭐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서 뭐 옳은 거다 그른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네요.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일단은 또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대통령께서 순방이랄지 이런 걸 앞뒀다고 해서 그 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특히 국익이 달린 문제가 지난번에 강제징용 제3자 변제하는 일본 언론하고 딱 인터뷰에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번에는 또 로이터 통신과 우리 대외 정책이 정말로 전면적으로 바뀔 수 있는 주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형식으로 볼 때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자칫하면 진짜 우리나라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청 의혹 파문이 터졌을 때 그 미국의 비밀 문서에 한국의 155mm 포탄 50여만 발이 유럽으로 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군사 지원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몰라도 좀 전에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LG전자, 팔도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지금 160여 개가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 우리 기업들의 만약 러시아가 보복을 한다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런 것까지 대통령께서 다 감안하시고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민성기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의 오늘 발언에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대량 학살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전쟁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에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라는 걸 한번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이라는 것이 소위 전쟁 당사국에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을 좀 해석을 해보면 그런 입장에서 변화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외교부에서 조금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아마도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설명이 나오면 계속해서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자, 계속해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압박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가겠습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던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송영길 전 대표께 빠른 귀국을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네, 먼저 한민수 대변인, 당에 이런 큰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당 대변인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하는 게 좀 곤혹스럽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드렸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해달라는 요청을 이미 했는데 일단 송 전 대표께서 언론 보도를 보면 22일 날 현지에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방문 교수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기자들과 회견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당 안팎에서 최고위원들은 물론이고 당내에서 가장 큰 연구단체죠. 의원들이 가장 많은 더 좋은 미래에서도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의 골자는 송 전 대표께 빨리 귀국해달라는 거하고 지금 기자회견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달라.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당 지도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까지 성명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송 전 대표께서 본인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정도의 이런 엄중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국내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든 아무튼 국내에서 이 문제를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결자 해제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22일에 토요일에 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 입장 외에는 귀국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까지 네. 귀국을 빨리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장소를 섭외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22일에 파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당 대표까지 지낸 지금 야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렇게 오래 머물고 버틴다는 게 정당인으로서의 책임감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친명계, 비명계 할 것 없이 모두 조기 귀국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시간을 끌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정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22일 기자회견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빨리 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계속 귀국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당대표, 전직 당대표가 부패 혐의와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렇게 도망자처럼 해외를 떠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사건이어서 무슨 망명처럼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서 대응책을 생각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들어오는 순간에 예를 들면 검찰의 소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또 무슨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송영길 대표는 첫 번째 반응에서 이미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는 이정근의 개인 일탈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셨고 그다음에 검찰이 국면 전환을 하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셨고 그다음에 나는 더 할 말이 없다. 근데 내가 들어가서 무슨 설명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모르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응에서부터 이미 저분은 뭔가 좀 있구나. 뭔가 지금
그 캥기는 게 있구나라는 느낌을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 송 대표가 이 부분을 그나마 해결하려면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도 뭐 속타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화가 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지금 막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본인이 정치적이든 무슨 뭐 사법적이든 그 해결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선 지도부뿐만 아니라 계파와 선수를 가리지 않고 송 전 대표의 책임 있는 조기 귀국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 아직 구태가 남아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송영길 전 대표님은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우리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민석 의원, 초선 의원들의 메시지 역시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지금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 미래에서도 송 대표를 향해서 메시지를 냈죠? 네, 뭐 지금 오늘 나온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 뭐 취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꾸만 시간 끌고 기자회견 하지 말고 당장 귀국해라. 그리고 귀국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에서 엄정하게 조치해라. 뭐 이런 게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발표된 초선 의원 모임 민초의 성명을 보면 거기에 좀 하나 더해서 지도부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에 맡기고 지금 아무런 조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정당의 자정 기능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할 거 징계하자 이런 취지가 담긴 게 오늘 그 민초의 입장문의 좀 특이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당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더민초에서 나온 건데, 자,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라는 게 뭘까요? 일단 더민초의 성명 좀 전에 봤습니다만 그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더 미래 성명도 마찬가지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지 않으면 더 미래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에게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해달라고.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사실상의 송 전 대표에 대한 뭐 출당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석하는 언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민초에서는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더 좀 지도부에서도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저런 뭐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 나오는 목소리들 이건 지도부가 또 새겨 듣고 여기에 따른 뭐 관련된 논의도 하고 그렇게 밟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종욱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전임 당대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임 당대표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의원들, 의혹을 사고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 어떻게 보면 자수라고 얘기할까요? 시인이라 할까요? 혹은 고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피의 사실이 있을 때 그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이 그 나름대로 약간의 좀 그래 좀 봐줄게 내지는 뭐 그래 그 참작을 하겠어라고 하는 것은 자수를 했을 때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을 때 이랬을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그 장량 강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몇 명이 연루됐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당사자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아는데 그거를 찾기가 곤란하니까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거죠,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검찰에 그냥 맡겨놓고서
검찰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 그 민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정당의 자정 기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검찰 출신이나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불러서 우리 스스로 위원회를 결성하든지 해서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과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뭔가 당에서도 그냥 송영길 대표 들어와서 밝히세요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내부에서 지금 그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면 저는 아닙니다라고 밝히든가 아니면 제가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든가. 근데 그런 거 없이 검찰에만 맡겨놓고 송영길 대표 들어와서 알아서 책임지라라는 식으로 떠미는 거는 뭐 공당으로서의 온당한 태도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에서 이렇게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책임 있는 자세와 해명을 즉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보면 이번 의혹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송 전 대표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JTBC에서는 송 대표가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또 공개했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연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네, 막판에 스피치라고 하는데 그 스포트를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자, 이정근 녹취록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뭐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자, 민석기 의원, 지금 연길이 형, 송영길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다. 처리라는 건 지금 맥락상으로 볼 때는 돈 봉투를 나눠줬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그렇게 읽히네요. 그렇지만 뭐 본인이 이제 이 부분에 해명해야 되겠죠. 뭐 이게 돈을 줬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니까 뭐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녹취만의 정황은 조금 돈을 나눠주는데 송영길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 이런 그 의혹이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녹취에서 보면 이성만 의원이 준비한 걸로 이제 인사했다. 인사도 역시 추정하기론 돈 봉투를 돌렸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강래구 협회장이 돈 돌린 것을 보고도 받고 격려도 하고 그랬다는 뜻 아닙니까? 뭐 보고받고 뭐 지시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와서 해명하고 진술하지 않는 한 그 녹취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관여하고 직접 개입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른 척하고 이게 개인의 일이다, 개인적인 일탈이다 그러고 외국에서 버티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야당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 조기 귀국 안 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본이건 아니건 간에 당의 여론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탈당을 권유하던가 출당 조치라던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도자답게 그 책임감을 보여주고 이 조기 귀국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해명하고 그 설명할 건 설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 저런 녹취록을 들으면 많은 국민들이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앞서서 뭐 돈봉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관에 보면은 송 전 대표가 뭐 인재지 않겠나 이런 의심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저런 거를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우리 송 전 대표님께서 지금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게 설사 본인이 이런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것들을 사전에 알았는지 뭐 지시했는지 이건 뭐 검찰 조사나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설사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정치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송 전 대표가 처음에 보였던 반응이랄지 이런 건 제가 보더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저는 뭐 송 전 대표님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진짜 말씀 나온 대로 정치 지도자고 그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당에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런 점을 본다면은 본인도 지금 상황을 잘 판단해서 오실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종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뭐 조사를 왜 당에서 안 하냐고 하는데 저희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좀 했었을 때 당장 여당에서 뭐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니까 셀프 조사에서 면피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입장을 현재까지 내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녹취록이란 게 사실은 긴 내용을 다 들어봐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3만 개나 되는 녹취록을 저희가 다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확인된 게 5천 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는 또 뭐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녹취록까지 다 공개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번에 공개된 어제 공개된 녹취록은 좀 이걸로 인해서 상황이 좀 다른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쪽으로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했던 게 야, 그 300만 원씩 몇 명 준 걸 가지고서 뭐 심지어는 이런 비슷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1억도 안 되는 돈을 여러 명이 나눠줬구만. 그런데 이번에 나온 녹취록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송영길 대표가 따로 또 돈을 구해서 돌린 것 같다라는 정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 지난번에 누구한테 받은 걸로 신나게 주셨잖아.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송영길 그 대표가 많이 처리했더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막판에 스퍼트를 하면서 한 번 더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한 10여 명, 20여 명이 300만 원씩 뭐 봉투가 갔네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다른 돈들이 계속 돌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녹취록인 걸로 보여요. 훨씬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야, 300만 원 받고서 설마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양심을 팔고 그걸 바꾸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그게 300만 원만 갔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여러 차례 나누어서 갔을 것이고 그중에 한 건이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건 추정입니다만 라인도 이정근 라인이 있고 다른 라인이 있고 다른 라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어제 나온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런 추정, 의심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민성기 의원,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검찰이 자금을 마련하고 9,400만 원인가요? 돌린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한테 일부 뭐 자백을 받아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뭐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9,400만 원 중에 8천만 원 정도의 자금 조성과 그 배달하는데 강내구 감사가 관여돼 있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정 부분 뭐 시인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부인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수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 관여된 사람들 중에서 하단, 그러니까 뭐 보좌관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배지가 없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그런 하단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올라오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상당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안마다 등장하는 강내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 출신입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이 강 회장이 상임감사 지위를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또 금품을 받아낸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지금 현역 의원만 10명이다, 20명이다, 뭐 최대 70명까지 연루됐다. 이런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자, 당에서는 이걸 실제로 뭐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까? 같은 당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압수수색이 됐을 때 이제 두 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입장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송 전 대표께서도 사실과 다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도 물어봤을 때 뭐 지금처럼 똑같은 입장을 한다고 하면은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좌를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서 일단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국회 주변의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의 우리 편행코드가 받아봤을 것 같은데 의원들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이런 걸 만들어 돌린 사람을 색출해달라고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뭐 10명, 20명 얘기 나오는데요. 거론되는 의원들 다수가 지금 경찰 수사 의뢰하겠다, 전혀 아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검찰도 제대로 이제 공정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 가다 보면은 이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돈이 전달이 됐는지 돈 봉투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멈췄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사나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너무 혼재돼 있어가지고 진실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자, 한쪽에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실무자의 밥값 정도 아니냐 뭐 이런 발언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장경태 의원 얘기 들어보고 가죠.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 상황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사실 이게 뭐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뭐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참 이게 뭐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려도 어찌되었건 좀 이 금액이 너무 좀 이렇게 크진 않아서 좀. 자, 김종혁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금액이 50만 원, 뭐 300만 원 큰 돈이 아니고 실비 정도다 이런 인식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있는 모양인데 괜찮은 건가요? 장경태 의원은 정치적으로 저런 발언하시면 안 되죠. 일단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 그다음에 빙산을 보면 빙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조그맣다고 그래서 그 빙산이 작습니까? 그 밑에 물 밑에는 그거보다 10배, 100배 되는 더 큰 그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6천만 원,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고 이렇게 어쨌든 민주당을 뭐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댓글 중에 그런 글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점점 그 전모가 드러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지어는 송 전 대표가 직접 돈을 뿌린 것 같은 그런 발언들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한두 번이 아니고 뭐 막판에 또 스퍼트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보면 이것이 조직적이고 광범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다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저런 식으로 뭐 50만 원에 한 달 밥값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을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민석이 노수련은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정치권에서 20, 30년 전이라면 이게 굉장히 뭐 광범하게 퍼져 있는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현재 상황에서 저런 인식들이 민주당 내에 아직 있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 워낙 이게 파장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당의 주류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방어해야 될 테이고 그러니까 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방어를 하다가 실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민주당이 조금 윤리의식이 약화된 거 아닌가. 그동안에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형사 사건과 관련된 리스크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그 웬만한 사건은 크게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조금 윤리의식의 좀 수준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전까지도 바로 어제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국면 전환을 위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래서 검찰이 JTBC 쪽에 자꾸 녹취 파일을 흘려서 이런 보도를 나오게 만든다라는 이른바 음모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 JTBC가 어제 급기야 이것은 검찰에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취재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면 전환용이라는 네. 뭐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좀 분리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고 그 관련된 녹취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빨리 귀국해서 본인의 입장과 함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말씀 중에는 이런 뭐 관행이 있었다라도 사라져야 된다 이런 데 방점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 자체가 전당대회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국민들께 송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가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에 드러난 게 녹취록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봐도.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더 많은 뭐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주당 차원에서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응분의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할 거고 또 재발 방지책도 만들고 그렇게 밟아 나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 뭐 이렇게 약간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은 오늘 장경태 의원이 오늘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하루 앞서서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를 몰랐을 거고, 자, 국민들이 보기에 큰 금액이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정도다. 자, 이런 얘기를 어제 해가지고 대규모로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오늘 자기 SNS에 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를 추측하며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실수가 있었다. 자, 진위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 자, 실언을 한 건 저의 불찰이고 이걸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왜 다시 또 오늘 이 장경태 의원은 비슷한 맥락 얘기를 또 한 걸까요? 일단 정성호 의원께서 네. 뭐 바로 뭐 저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 네. 정성호 의원님은 잘 알지만 워낙 합리적인 분이고 한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여론 국민들 여론 지탄을 받으시니까 해명과 함께 저렇게 깔끔하게 사과문 올리신 거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방송에 나가든 뭐 공개적인 자리 가서는 국민들 눈높이 시선에서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네.